안녕하세요.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었던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과 연락이 닿아서 인터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그 디자인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이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강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. 그러니까 그 디자인 학교 채널 안에 코너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. 인터뷰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제 인터뷰한 모습을 다시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제 자랑만 막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 제 채널을 방문하여 주신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도 아마 계실 것 같고, 또 혹시 이제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자녀분께서 미술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왔는가에 대해 셀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애아빠의 이중생활입니다. 오늘은 그 12년차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애아빠의 이중생활 님을 모셨습니다. 인터뷰를 시작해 볼게요. 언제부터 그 디자이너를 꿈꾸게 되셨는지요? 안녕하세요. 애아빠의 디자이너입니다. 저 때 미술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어릴 때 뭐 연습장이나 교과서에 만화를 그린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어릴 때 이제 만화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 친구들과 이제 연습장에 릴레이 만화를 그린 기억도 있습니다. 근데 뭐 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그림을 썩 잘 그리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. 이제 그리는 행위를 좋아했었지 잘 그려봐야겠다고 노력을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릴 때. 저는 이제 누나가 둘이 있는데 모두 이제 미술을 전공했었고 자연스레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또 막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이제 그리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었습니다. 보통 이제 미술이나 예체능을 하겠다는 자식이 있으면 그 집에 기둥뿌리 하나는 뽑혀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집안의 기둥뿌리 3개가 뽑혀진 셈이었죠. 근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은 기둥뿌리가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았고 부모님께서 서포트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고2 때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. 기억나는 게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미술 시켜주는 대신 서울대 가라 그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. 아마도 아버지 세대에서는 한국에서 미술을 한다는 것이 배고픈 직업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 대학이라도 이제 좋은 곳을 나온다면 그래도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. 뭐 아버지 뜻대로 서울대에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모님 서포트를 받으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습니다. 네, 그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제에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셨는지요? 네, 미술학원 내내 그림을 잘 그리는 상위권 학생은 늘 아니었습니다. 전 재능이 있다기보단 노력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미술학원 다닐 때 잘해야 이제 B 플러스 겨우 받고 대부분 이제 C를 받는 실력의 학생이었죠. 그렇다고 뭐 좌절한 적은 없었고 그냥 꾸준히 학원 다니면서 그림 그리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결국 정말 입시 시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처음으로 이제 A-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되게 기뻤죠. 대학교에서는 군대를 다녀온 후부터 학교 수업에 성실히 하는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. 장학금도 몇 번 받았었고요. 졸업 전시회가 있었고 졸전위원장을 맡아서 했었습니다. 그때 회사에 계신 선배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첫 직장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뭐 취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취업하신 건 아닌지요? 네, 선배님께서 끌어주신 것에 대해 지금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디자이너로서의 실력은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인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든 인맥은 반칙이 아닙니다. 인맥도 본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끝까지 본인이 잘났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직장생활 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요? 네, 첫 직장을 가보니까 제 이제 명함도 나오고 이젠 정말 프로로서 이제 일을 해야 했는데 학생 때 이제 나 장학금 받았다고 자랑하는 실력과 실제 이제 프로 세계에서 요구하는 실력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. 와, 나 이제 어떡하지? 난 정말 이제 하찮은 뭐 디자이너라고 어디에 내세우기도 부끄러운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.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가 공부해온 분야는 이 디자인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좌절 속에도 계속 해 나갔습니다. 그러다가 정말 아주 크게 좌절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.
제가 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어플 제작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 회사 개발자분들의 회의였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비공식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의뢰자인 대기업의 담당자가 회의에 들어와서 이 어플의 디자인을 보고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은 디자이너가 한 작업이 아니다. 지금까지 당신들 회사와 잘 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디자인은 처음 봤다. 등의 내용이었습니다. 아마 디자이너인 제가 이 회의에 와 있음을 아시고 마치 디자이너가 회의에 있는 줄은 몰랐다는 듯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 그 모욕감과 수치심 또 그리고 내가 한 디자인 때문에 회사 전체가 욕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.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디자인이 형편없었던 건 사실이었고 그 대기업의 담당자분도 본인이 맡은 일이고 답답함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. 진짜 내가 한 디자인이 곧 나고 내 자존심인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.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주말에도 혼자 회사 나와서 한 번이라도 더 시안을 잡아보고 그려보고 했습니다. 다행히도 그렇게 실력을 키울 수 있었고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디자이너로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. 그때 계셨던 제 팀장님과 사수 디자이너 여러 형님들 모두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디자인 감각이라는 게 어떤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? 저도 늘 궁금한 부분입니다. 정말 타고난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나? 그보다 정말 타고나는 게 있을까? DNA에 미술 잘하는 놈 이렇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? 가끔 생각해 보곤 합니다. 제 아주 개인적인 미천한 소견으로는 그런 건 없거나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타고난 것 같지는 않고 노력으로 계속 일을 해결해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이제 디자인을 정말 잘하고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넌 참 재능이 많은 것 같다 라고 말을 듣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스스로는 정말 남들이 뭐를 많은 노력을 한 결과였음을 발견하곤 합니다. 결국은 이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두 따님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. 따님이 만약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시켜줄 의향이 있으신지요? 네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기꺼이 도와줄 생각입니다. 미래에 대한 불안은 어느 직업이건 다 있을 겁니다.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딸들의 세대에는 더욱더 어떤 일이 유망한 직업이 될지 아무도 모르겠죠.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그리고 그게 디자이너라면 기꺼이 도와줄 겁니다. 좀 질문을 바꿔서 만약 당신에게 딸들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의사를 시킬 수도 있고 디자이너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. 당신은 뭘 시키실 건지요? 의사를 시킬 겁니다. 당신의 말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혹시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저는 이제 겨우 12년, 13년 차 되는 디자이너이지만 요즘 느끼는 게 있습니다. 디자인 일이란 것이 세상에 어떤 창작을 하는 다른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. 글을 쓰는 일도 그렇고 음악을 만드는 일과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두 기승전결이 있고 많이 다듬을수록 완성도가 높아집니다. 그래픽 디자인 일을 할 때 중복되는 요소는 최대한 이제 빼서 정보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게끔 하는 노력은 아주 기본적인 자세일 겁니다. 이러한 노력은 글을 쓸 때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영상을 만들기 전에 글을 항상 먼저 써봅니다. 그리고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잘 다듬을수록 그래도 이전보단 조금 나은 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직업이든 15년 이상 그 일을 쭉 해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된다고 합니다.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많은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디자인이란 직업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. 생각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어쩌면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행했던 아주 본능적인 활동입니다. 이미지가 가지는 힘, 이 힘은 언어를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. 화장실 아이콘, 이 표기만으로도 언어 안 통해도 우리는 화장실을 해외에서 찾을 수 있죠. 디자이너를 꿈꾸는 당신은 정말 행운아이고 삶을 보다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끝까지 너무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는지요?
제가 그 미국에 이민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에게 자신감이 너무 없어 보이게 되고 좀 불행해지고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다 살아가기 위한 대책이니까 이쁘게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. 시청자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악플이 달리지 않기를 기도해 봅니다. 지금까지 미국 미시건에서 애아빠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